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도 만보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이고요.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네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그거는 무슨 종교인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나랑 믿음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멘토님께서는 이거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원칙 같은 거, 나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녀의 성공이 자기 인생의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어떤 커리어상의 성공이 나의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거를 내 삶의 제1원칙 중심에 놓고 사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거나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초반에 어떻죠? 좋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서로 다른 이 삶에 대한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양말을 벗으면 반드시 양말을 똑바로 펴서 빨래함에 넣어야 된다는 자신만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는 양말을 벗어서 침대 밑에 꾸겨 넣는다거나 아무데나 냅다 던져 놓는다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말이 그 뭐라고 할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거 알죠? 왜? 뭐 이것처럼, 그러니까 작게는 삶에서 그렇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보통 그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행동 가지고 싸워요. 너는 왜 양말을 똑바로 벗어놓지 않냐, 너는 왜 그게 중요하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사실 그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삶의 원칙,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 때는 호기심도 많고 뭔가 이것저것 막 용감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거 했다가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를 도전했어. 근데 내가 그걸 해냈어.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에서 내가 성공의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사실은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근데 그런 상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턴가 아이들한테 의미 없는 상장을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착한 어린이상, 무슨 배려상, 별의별 상을 다 찍어내서 모든 아이들한테 너는 특별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은 자존감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모든 애들한테 너는 특별해가 아니라,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성공의 순간에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됐어. 근데 내 실패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실패했지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주은숙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 실패의 경험이 분명히 다음에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나를 더 성장하게 도와줄 거라거나, 뭔가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나에 대한 믿음은 그 실패로 인해서 같이 떨어지거나, 이 실패와 나를 동일시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올바른 자존감이거든요. 건강한 자존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약간 착각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한테 절대 실패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듯이, 아니면 뭔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피드백을 하지 말아라, 아이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거는 자존감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 아이가 얼마나 그 실패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실패의 경험을 겪었지만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우리 아이한테 절대 부정적인 피드백 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런 요구를 하는 멍청한 부모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의 기회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 안타까운 기사긴 한데 신문에서 이제 그런 보도 같은 거 볼 때 있어요.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봐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저 점수가 어때서? 아니 전교 1등에서 전교 2등 한 게 어때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결과값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생의 엄청난 좌절인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엄청난 좌절일까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패로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 다시 내가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의 결과로 뭔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자빠졌다가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돼,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약해진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가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경험시켜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그레이드라는 책에도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된 서적에 많이 소개가 되는 내용인데,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형 사고방식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뭔가 이 아이들 현재 수준에서 조금 도전적인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도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과업이나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학습 난이도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장 결과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니까. 그래서 그 애들 인생에는 크게 실패도 없고 크게 좌절도 없는데, 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똑같이 어려운 어떤 과업을 줬어요. 그럴 때 그 애들은 좀 달라요. 눈을 반짝거리면서 재밌겠다, 해볼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 영어 20년 가르치고 영어 학원 10년 하면서 이런 애들을 봤거든요. 저도 신기하죠. 어떻게 넌 이걸 재밌겠다고 해? 재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의 재밌겠다는지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재밌겠다라고 표현한 거지,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학원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걸 걸었거든요. 빡세게 공부해서 뭔가 미션 달성하기. 그러면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걔는 빡센 공부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힘든 무언가를 도전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고 아이들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재밌겠다라고 하고, 자기 수준에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 보이는 그런 과업들을 언제나 그 아이는 기꺼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고정형 사고방식 가진 아이들이 자기가 잘할 만한 수준의 난이도의 덫들만 도전을 하니까 돋보여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겪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어떤 많이 성장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한 2학년에 저희 학원에 입학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6년, 8년을 저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처음에는 정말 이 고정형 사고방식 아이들이 돋보여요. 결과도 잘 나오고. 근데 뒤로 갈수록 성장형 사고방식, 사고가 유연한 아이들,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뛰어들어 보는 애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더라. 이게 사실은 저의 교육업 20년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성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뛰어들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안 해봤잖아. 막상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뭐 종류가 다양하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일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목표들을 정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하고 싶어 해요. 왜? 말 뱉어놓고 못 지키면 쪽팔리니까. 근데 말을 뱉어놓고 못 지키는 건 나중에 일이잖아요. 아니, 못 지키면 그때 가서 수습하면 되는 일이고, 일단 지금은 현재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야 가랭이가 찢어지게 뛰고, 뭐 그 안에서 이런 거죠. 뭔가 내가 목표가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면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걸 내가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든 내가 없는 시간과 자원과 뭐 돈과 에너지와 모든 걸 사실은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내가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 동기가 올바로 서야 돼. 이걸 내가 해야겠다. 근데 동기 자체가 되게 미약해. 이거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목표가 과연 목표 자체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수준의 목표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인 거죠.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믿음 가지고 싶죠. 왜냐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려면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현재보다 나아지려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내려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믿음 갖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더러더러 물론 그렇게 자기에 대한 진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어떤 믿음을 끌어다 써야 되냐면, 옛날에 내가 옛날에도 뭔가 내가 그때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남들이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친 척하고 내가 그냥 손 든 거예요. 이거 누가 해볼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미친년이라고 그랬죠. 쟤 뭐야? 쟤 저거 실력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뭐 까쭉대고 난리야? 라고 생각했을지언정 나는 그냥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속으로 손을 들어놓고 놀랬겠지. 내가 미쳤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손을 들었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막 이제 속으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정말 창의력과 온갖 진짜 막 쥐어짜는 안간힘을 쓰다 보면요, 원래 자기 실력이나 원래 자기의 어떤 노력의 정도, 원래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실제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저는 회사 다니던 시절이 제 인생에 거의 뭐 한두 번째 정도의 암흑기였는데, 그때 어떤 프로젝트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나한테 한겨울에 복숭아 찾아오라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때 딱 느낌이, 미쳤나? 나한테 한겨울에 복숭아를 찾아오래네? 딱 느낌이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한겨울에 제가 왜 그 동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복숭아 찾으러 갔다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뱀한테 물리잖아요. 저도 진짜 복숭아는 찾으러 나갔는데 딱 느낌이, 복숭아 찾으러 나갔다 나 뱀한테 물렸으면 좋겠다. 진짜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도저히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저한테 시켰을 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제가 그걸 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한번 시켜보자. 뭐 얘가 잘하면 좋고, 뭐
잘 못하면 그냥 원래 얘가 그렇게 잘할 거라는 기대 없이 시켰으니까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제가 그걸 너무 잘 해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나를 보면은 그 사실 원래는 뭔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같이 그 협업이라는 걸 해서 여러 부서라든지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당시 제가 팀 내에서 그렇게 포지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한테 그냥 그걸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 만나서 인터뷰 따고 이제 그거를 저희 뭔가 광고 컨셉이랑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그런 광고 컨셉 같은 거를 교육팀 대리 나부랭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아무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일단 던져놔서 이제 가서 제가 일단 사람을 찾는 것부터 했어야 돼요. 현장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그런 성공 사례를 전국 단위로 찾아야 되는 거. 전국 단위로 찾아야 되는데 막 전화를 돌렸죠. 전화를 돌려서 어렵게 몇 명의 이제 사례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인터뷰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올라오는데 전화가 온 거죠. 이거 영상 우리 홍보 영상으로 나가자.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전단을 쓰는데 전단을 쓸 때 이제 그 A4 한 장 용지를 가지고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한 달 내내 고쳤어요. 한 달 내내 고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원래 연관부서에 가서 홍보팀이라고 그쪽에서 광고 홍보 이제 그런 거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래 이제 이 교육 관련 부서는 이런 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카피라이팅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걸 워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장 표현 같은 게 뭐 맞춤법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표현이 잘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걸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홍보팀 담당자가 제 입사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싱할 거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쳤는지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걸 봤는데 더 이상 고칠 게 없을 정도다. 어쨌건 처음에 그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많았어요. 이거를 망치면 난 이제 퇴사해야 되나? 내가 진짜 박수 칠 때 떠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불명예 퇴사를 해야 되나? 정말 진짜 온갖 갈등이 많았고 혼자 캐리어를 끌고 전국을 돌면서 정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우린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현재 내 수준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던져지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내 모든 어떤 최대한의 그런 포텐셜이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실 운으로도 연결이 돼요. 귀인도 만나고 운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외부에서 뭔가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값으로 연결이 된 거지 제가 사실 혼자 용을 썼다고 그게 잘 된 것도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서포트를 못 받았다 뿐이지. 어쨌건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믿음을 키우는 무슨 마인드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마인드 교육 좋죠. 들으면 다 맞는 말이고 아침마다 영상 들으면서 따라 쓰면 뭔가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뭔가 붕 뜬 기분 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런 동기부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그때는 뭔가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기분이 붕 뜨고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술 먹으면 막 다 될 것 같고 뭔가 희망차고 뭔가 막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술 깨면 어때요? 개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진짜 뭐 그지 같은 현실은 그대로고 다음날 또 나는 내 원래 상태대로 돌아와서 또 나한테 루저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또 루저같이 이러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일회성 동기부여 내지는 뭐 누군가가 이런 뭐 끌어당겨라 의식을 전환해라 뭐 아니면은 뭐 너를 믿어라 같은 주문 같은 한마디로 이게 사실은 종교랑 다르지 않거든요.
세뇌교육 내지는 종교랑 다르지 않은데 저도 그런 걸 다 해봤죠.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긍정 학원도 써보고 뭐 몇 번씩 써보라고 해서 몇 번씩 써보기도 하고, 근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 한 가지예요. 이제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25년에는 자기가 믿음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게 자기 목표래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한다, 이게 목표예요? 이런 거죠. 2025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내가 다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그게 되나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종교에 대한 믿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본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두려웠던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남이 너 자신을 믿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미 나는 과거에 내가 의심하던 그 상태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이미 증명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거다 생각했던, 내가 나한테 속으로 루저같이 짓거렸던 그것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꺼내서 그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제일 확실하고 좋은 건요, 돈 버는 영역에서 그걸 해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버는 영역에서 당장 뛰어들어서 뭔가 결과로 전환이 잘 안 보여, 잘 어려워, 그러면은 전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조원규 PD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자기는 이제 일에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우회하는 전략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때 조원규 PD가 한번 나락을 간 적 있죠. 뭐 조원규 PD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전 진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네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뭔가 잘 나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뭔가 살짝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동네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평소에 내가 질투했던 그 아이를 약간 동네 애들이 다 뛰어나와서 약간 다구라는 느낌?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걱정했거든요. 조원규 PD 저러다가 정말 나쁜 생각 안 하면 좋겠다, 진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건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던 시기 얘기를 나중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우회 전략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했나?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영장 가서 이제 물안경 쓰고 모자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확보가 되고, 적어도 그 수영이라는 걸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잃으면 자기가 잘 하던 일에서조차도 그런 생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내가 잘했었나? 저걸 내가 했던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사람이 뭔가 오작동되고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되다 보면요, 잘하던 거에 대해서도 저거 내가 할 수 있나? 저거 내가 했던 게 맞나? 저거 내가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뭔가 다른 분야로 옮겨서 다시 자신감을 빌드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되게 좋은 방법이, 저는 매일 꾸준히 뭔가 하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만보걷기가 됐거나 아니면 매일 운동 가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게 됐거나, 그러니까 정말 그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해놓고 매일 안 지키거든.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해놓고 너무 많이 안 지키니까 내가 나한테 사실은 신뢰를 잃은 거죠. 남들은 모르죠. 내가 그 약속을 속으로 맨날 운동한다고 약속을 했는지, 살 뺀다고 약속을 해놓고 맨날 처먹는지 모르죠. 근데 나는 안단 말이야. 남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했던 그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나는 다 기억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해놓고 지키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하나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그거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병신 같고 루저 같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같고 인생 쓰레기인 거 같고 속에서 나한테 하는 그 막 나쁜
그 막 네거티브 셀프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깨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에서 나한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자기가 자기한테 부정적인 셀프톡 하는 게 정말 나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한테 심한 말을 속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게요. 저한테도 매일 그런 부정적인 셀프톡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막 정말 주둥이를 틀어 막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사실은 그 마음 안의 갈등을 저도 꽤 오래 겪었죠. 그래서 어쨌건 그 아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뭔가 과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그냥 깨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뭐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새해니까 일기장을 사서 무슨 뭐 마인드에 대한 일기를 쓰겠다는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소용없다는 게 마음의 밴드는 돼요.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그게 내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정말 그 글을 쓰면 그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위안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상태가 너무 진짜 막 쩔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분들은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쩔이라서 막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정말 언터처블의 상태야. 그럼 그런 분들은 일단 긍정의 학원이든 긍정의 뭐 글쓰기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평생 우리가 방구석에서 긍정의 학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내가 진짜 괜찮은 여자구나, 정말 내가 쓸모있는 여자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쓸모가 증명됐을 때거든요. 방구석에서 혼자 글쓰기 하는 걸로는 아무 쓸모가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깥으로 내가 지금 뛰어나갈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방구석에서 혼자 긍정의 글쓰기라도 하시고, 적어도 나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뭔가 해볼 수 있어. 난 걸을 수도 있고, 난 운동도 할 수 있고, 나는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2025년 달라질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어. 남들 보기 미친년 같거나 말거나 나는 어쨌건 나는 변화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걸 하세요. 그걸 본인이 안 된다, 못할 거야, 난 저런 거 할 수 없어, 그거 생각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깨시면 누가 뭐 믿음을 키워라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주문 같은, 뭐 주문이든 기도든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약간은 안 추웠는데 한참 떠들고 났더니 손가락이 시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제 그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참 그 믿음이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 일이 잘 안 돼. 뭔가 막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막 고객한테 가는데 계속 까요. 그러면 또 믿음이 확 떨어지기도 해요.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끌어올려 줄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구해주거나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진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 내일 모레 내일이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네요. 혹시 여러분은 산타를 믿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산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진짜로. 그때가 제가 8살 7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매 겨울마다 오셔서 손편지랑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믿음하니까 산타에 대한 믿음이 생각나네. 저는 그래서요, 해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 내년에는 아니지, 올해는 이런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카드를 머리맡에 놓고 잤고, 물론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한 선물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물은 언제나 할아버지 마음대로 정하시더라고요. 어쨌건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라는 거여서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선물 같은 걸 우리한테 주실 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 나는 심지어 편지도 받았다. 막 이제 그 주장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5학년 때 하루는 친구랑 학교에서 대판 싸웠어요. 되게 친한 애였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대판 싸우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사실을 엄청 이제 분에 차서 토로했죠. 학교에 내 친구가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년이 산타가 없다 그랬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할까? 되게 이걸 말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은수가 엄마 그동안 사실 되게 힘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4일 밤에 선물을 준비해놓고 이 세 아이들이 잠들기를 바라면서 엄마는 몇 년 동안 날밤을 꼴딱 새신 거예요. 꼴딱. 도대체 얘네가 자야 되는데 1시고 2시고 이놈의 애새끼들이 잠이 들질 않으니 엄마는 이제 장사하셨거든요. 새벽에 막 옷가게 옷가게를 오래 하셔가지고 새벽에 이제 물건 갖다 오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저의 첫 번째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얼마나 그때 서럽게 엉엉 울었는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긴 했지만 저한테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뭘로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추억을 주신 엄마께 감사드리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붙들고 사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 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어떤 내 원칙, 기준, 믿음. 나는 이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이런 거야 라고 들려줘서 전래동화처럼 뭔가 우리가 붙들고 사는 믿음 중에도 이런 산타에 대한 믿음 같은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많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건 25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꾸준하게 지속하시면서 그거를 정말 돌파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운동 갔다 오다가 선생님이 그 뭐라고 하죠? 벤치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어깨 같은 거 드는 거 있어요. 벤치 같은데 위에 누워가지고 그 위를 손을 잡고 점프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저걸 점프했다가는 나는 턱에 걸려 자빠질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을 알려주셨어요. 정식 버전이랑 겁쟁이 버전. 겁쟁이 버전은 뭐냐면 끄트머리를 잡고 약간 비굴하게 점프하는 건데 모양은 진짜 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모양이 빠지는데 그 벤치를 띄워놓다가 자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모양 빠지는 버전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 겁쟁이 버전으로 하겠다.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겁쟁이 버전 말고 정식 버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자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저도 사실 걱정을 하면서 그 정식 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겉에서 봐서는 되게 막 저거 하다 자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짜 개뿔 별거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다가 자빠지면 좀 쪽팔릴 수 있긴 한데 내가 한 번 자빠진 거를 누가 기억하겠냐고요. 그리고 한 번 자빠지잖아요. 다음에는 대처 요령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막 지금 나는 그게 너무 두렵고 저거다가 막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해내고 나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너무 춥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고 어렵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매일 꾸준히 도전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믿음 하나를 반드시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이제